과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논문 검색, 앱스코스트로 끝내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제공사입니다. 이러한 앱스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여 종 중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 예시를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요. 국내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또는 종교 신학에 특화되어 있는 아틀라라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앱스코 전자책 컬렉션도 있고요. 간호보건학에 특화되어 있는 신알, 의생명학에 특화되어 있는 매들라인, 인문민속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MLA, 교육학에 특화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까지 총 8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또는 시날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매들라인 뒤에 붙어있는 이 얼티메이트는 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나 프리미어나 또는 엘리트와 같이 다른 버전을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전을 의미한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8가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중 국내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공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전자책 종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또는 기관에서 앱스코 제공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앱스코 호스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오늘 우리 교육 제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상관없이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스코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검색을 하고 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최적화된 UI와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450여 종으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으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전자책까지 포함해서 이 앱스코호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인터페이스 명칭은 앱스코 호스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450여 종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클릭을 하셔서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에서는 어떤 부분의 자료들이 제공되는지 얼마만큼 원문 또는 피어 리뷰된 저널 또는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수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페이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을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저널들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컴플리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5,759종의 풀텍스트 저널과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이틀 리스트에서 저널로 제가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리스트를 통해 5,700여 종의 어떤 저널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색인이 되어 있는 날짜, 원문이 제공되는 날짜, 딜레이 여부, 피어 리뷰 저널 여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앱스코란 어떤 회사인지, 또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앱스코스트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속 도서관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보이시는데요. 그 메뉴바에서 자료 검색 또는 자료 탐색과 같은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하위 메뉴 중에서 전자자료, 학술 TV,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으며 해당 메뉴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자,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로그인까지 마치신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서 자료 탐색, 자료 검색 또는 검색의 하위 메뉴에서 학술 TV 데이터베이스 전자자료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주셔야겠죠. 지금 보시는 예시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전공 주제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아카데미, 비즈니스, 시날, 에듀케이션 총 4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검색하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저희가 손 들어주셔도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 및 탐색을 실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시를 위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셨다. 그럴 경우 보시는 것처럼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앱스코 제공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색 옆에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데모 세션으로 조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후 검색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는 450여 종 중에 막 50종을 구독할 수도 있고 또는 전자책까지도 구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이러이러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다중 선택 또는 모두 선택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나는 경영 경제를 전공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를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클릭해 보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비즈니스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폭넓게 광범위한 주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탐색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함께 탐색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학술 전자책까지 구독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중 선택 또는 모두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자료를 탐색해 보시면 조금 더 폭넓게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하단에는 빠른 필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검색한다 가정했을 때 검색어를 잠시만요.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나는 검색 결과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볼 것인지 또는 피어 리뷰된 학술 저널만 볼 것인지 또는 일자 필터를 통해서 1년, 5년, 10년 또는 날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5년 이내 출판된 결과를 볼 것인지 빠르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시면 내가 선택한 필터링한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현재 지금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버전,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버전, 에듀케이션 소스 얼티메이트 버전 총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검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검색하는 검색 결과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세 검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도 제공되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자연어 검색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마이 페이지는 개인화된 기능으로 교육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검색 탐색 도구에서는 새 검색 또는 더운말 또는 출판물 검색, 주제어 검색 등의 다양한 메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검색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본 교육에서 소개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말은즉슨 국내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내 자료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해외 학술 자료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 보다 적합한 검색 결과를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으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어 키워드가 검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자료, 이 인공지능이라는 한국어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현재 196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69만 7천 건 정도로 검색 범위가 훨씬 더 넓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어 자료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모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당연히 관련된 자료가,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는 보다 많은 해외 학술 자료가 검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실시했다면 이 검색 결과를 필터링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유는 즉슨, 예를 들어 나는 과제나 논문 주제로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고 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물론 제가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이지만 69만 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죠. 하지만 그 검색 결과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링을 적합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쏙쏙 뽑아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 하단에 있는 필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본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빠른 필터와 동일하게 전문 풀텍스트, 피어 리뷰, 연도 필터는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자료 유형과 모든 필터에 대해서 실제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유형 필터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앱스코 제공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논문,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 뉴스, 보고서, 회의 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내가 검색한 결과에서는 논문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나는 저널, 논문만 볼 것인지 또는 보고서만 볼 것인지 선택하신 상태에서 결과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선택하시면 보다 더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든 필터에서 보여지는 필터는 여러분들 선택하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약간은 상이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비즈니스 소스라든지 시넬과 같이 경영 경제나 간호학 또는 매들라인 의생명학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뭐 출판 요널일은 일자 필터와 동일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세 가지 또는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셨을 때 나는 검색 결과 중에서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에서 제공되는 결과만 보고 싶다.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 해당 데이터베이스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료형 필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주제나 또는 출판물, 출판사, 언어 또는 산업분류 코드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며 특히 언어 필터에서는 검색 결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2외국어로 작성된 해외 학술 자료들이 탐색이 되게 됩니다. 그중 나는 영어로 된 자료만 또는 경우에 따라 한국어로 된 자료만 살펴보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언어 필터를 통해서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결과 정렬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에는 10개의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해당 부분을 통해 최대 50개 항목까지 확장하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가 제공되며 해당 필터를 통해 일자순으로도 결과를 정렬하여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세 검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상세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요. 아래에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행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기본 검색에서는 하나의 검색행을 이용해서 검색을 했다면 상세 검색에서는 여러 개의 행을 동시에 사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검색은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한 반면 상세 검색에서는 해당 부분을 통해서 필드를 선택하면서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행 추가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최대 12개까지 검색행 추가가 가능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필드를 선택하시면 제목에서만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저자에서만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초록에서만 검색을 할 것인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이는 필터, 검색 옵션, 출판물 주제명 등을 통해서 탐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스크롤 다운해서 살펴보면 필터에서는 우리는 기본 검색에서 검색을 한 후에 적용할 수 있었던 필터가 상세 검색에서는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보여지는 필터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에서 제공되는 필터,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 필터, 비즈니스 소스에서 제공되는 필터 각 부분을 선택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달리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만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 옵션도 기본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확장을 하실 수 있으며 출판물, 저널을 검색하거나 또는 주제명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출판물과 주제명 검색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즉슨 데이터베이스별로 제공되는 저널 리스트가 상이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별로 다르고 있는 주제명, 통제 어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검색에서는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때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특히 이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2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앤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or SNS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 또는 SNS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불리한 연산자 혹시 어떠신가요?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검색과 상세 검색을 살펴보았다면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AI 도구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러한 관련된 학술 자료를 AI를 통해서 탐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연어로 AI한테 검색하듯이 질문을 하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자연어 검색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며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하실 때는 꼭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해당 토글을 보이시는 것처럼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토글을 활성화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 최근 연구 동향과 발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의 Recent Trend과 같이 최근 연구 동향, 인공지능 관련된 적합한 자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지리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학습했던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실시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한국어와 영어 쿼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 쿼리 두 가지 검색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영문 쿼리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부분은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키워드나 또는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꼭 해당 토글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이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하단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아이콘이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어 검색은 하나 실시한 상태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검색 결과에서는 제목, 저자, 출판사,
초록, 주제어의 정보가 나타나며 초록과 주제어는 더보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서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DF 또는 온라인 전문북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PDF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될 때는 PDF는 말 그대로 PDF 포맷으로 제공되는 버전이며 저널 또는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PDF 포맷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은 PDF와 달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이며 PDF와 여러분들 PDF로 한번 열어보시고 또 온라인 전문으로 열어보시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목차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차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나 제2외국어로 작성된 논문 내용을 빠르게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럴 때 아마 상용화된 도구들, 번역 도구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텍스트 길이에 따라 대략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제공되는 원문 전체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목차와 번역 기능은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용됨 수치가 표기가 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기관에 따라서 표시가 안 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용된 수치는 실제 이 논문을 몇 건의 논문이 인용했는지 보여지는 수치이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측 패널에 어떤 20개의 논문이 이 논문에 인용한 20개의 논문을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을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원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경우에 따라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문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사이트는 해당 논문의 핵심 요약 정보를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 주는 기능이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요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논문의 간략한 정보 또는 상세 정보를 확인했지만 이 논문이 실제 어떤 결과를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읽기 전에 AI 인사이트 내용을 통해서 이 논문은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갈피 아이콘은 북마크의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개인화 옵션이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 My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셨을 때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장은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정을 생성해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인용부터 살펴보면 인용은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경이 되는데요.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변경된 텍스트가 나타나며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통해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을 통해서 엔드노트나 레프웍스와 같은 서술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는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북마크와 동일하게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셨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왼쪽에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와 북마크됨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특히 이메일로 전송하실 때는 2개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며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도 함께 첨부 파일로 포함돼서 전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는 원문 또는 메타데이터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들은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또는 제목을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또는 하나 말고 최대 50개 항목까지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하며 계정은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되며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최근 활동은 로그인을 하셨더라도 세션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언제 검색을 했고 검색 결과는 몇 건이었는지 내가 적용했던 필터들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검색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내가 이 세션을 종료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던 상태라도 최근 활동 기록은 리셋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